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관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팔꿈치 관절은 위치상 이 위팔과 아래팔을 잇는 관절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식사는 물론이고 손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팔꿈치 관절은 경첩처럼 생긴 모양인데 위팔뼈와 아래로 척골과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관절은 정말로 신의 예술품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동게동게 얹혀 있는데 이것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보고 있으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의 근육이 시작하는 곳이 이 발꿈치 관절의 옆에 있는 상완골, 위팔, 상완골의 양측 상과라고 합니다. 이 외측에는 손바닥을 이래 필 때, 그리고 손등을 뒤로 젖힐 때 활동하는 근육의 시작점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내측에는 반대로 주먹을 쥐거나 이렇게 안으로 구부릴 때 사용하는 근육들의 시작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뒤에 만져보면은 요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 발생하는 질환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안쪽에 발생하는 질환이 보통은 골프 엘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동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만 이 엄지손가락은 이 팔뚝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힘을 워낙 많이 쓰는 손가락이라 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갑작스럽게 이 운동을 하다가나 이렇게 잘못된 동작으로 통증이 생긴 그것은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번 충격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며 이 통증의 부위가 이쪽 뇌쪽이나 내쪽에 거기에 통통 붓거나 아니면 그거 튀어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기 전에 빨리 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복적인 가사 운동이나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근육이 필요한 상태로 자체적으로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참고서 온 것이라 보통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이 팔꿈치 통증이 이 상완 위쪽으로 이렇게 방산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프면서 이쪽으로 같이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문제로 인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목이나 어깨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꿈치는 늘 사용을 해야 해서 통증이 있어도 나을 틈이 없으니 이 통증이 약하거나 없을 때 미리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예방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으로는 생활에서 피곤한 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일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근육을 손상을 시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휴식이고 잠입니다. 휴식과 잠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니 집중력도 떨어지며 몸의 관절이나 이런 움직임도 좀 부자연스러워지니, 그래서 부상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이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피로를 빨리 느끼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또 나이입니다. 나이는 회복력과 몸 전신의 기능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승부보다는 즐거움에 비중을 두고 착실한 준비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칭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쓰게 되는 근육근들은 반드시 늘려서 3 내지 5초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반동을 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휘휘 돌리는 거, 막 손목도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효율적인 스트레칭이 못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이 해줘야 합니다. 새벽에 민턴을 치시는 분 중에서, 민턴이라면 배드민턴을 이야기합니다.
80대 중반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60대 같이 뛰십니다. 이분은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풀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테이핑 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통증이 있다고 운동을 그만두고 쉬는 매니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운동 늘 하던 사람이 하루 안 나가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형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운동하러 나갈 때 그거로 테이핑이라도 하시고 가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테이핑은 근육의 결을 따라서 쭉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치료의 효과보다는 예방과 견디게 해주는 데 의의가 더 있습니다. 근육의 근막을 잡아줘서 통증과 심한 부상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는데, 다만 평소에 힘을 쓰지 않을 때도 늘 그래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테이핑이나 이 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근육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코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코어의 보강 운동을 병행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나 팔다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은 이 고관절이며 허리인데, 코어는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코어가 약한 사람은 이 허리와 고관절에서 몸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팔다리가 고생하는 것은 꼭 머리만 나빠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코어가 약해도 역시 고생합니다. 운동 중에 부상이 생기면 그 해당 부위가 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부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을 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침이나 뜸도 그때쯤 돼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치료는 실패하더라도 몸에 손해가 안 가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만한 것이 휴식이며 운동을 당분간 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삶의 질 문제가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이 침이나 물리치료 테이핑 요법입니다. 이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단연침입니다. 특히 통증에 있어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대가 손상을 어느 정도 입어도 침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증과 뾰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암에도 침을 맞는 그 공포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뜸 대신에 더 약한 뜸에 해당하는 파스, 매운 파스나 이런 것을 잘라가 묻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캡사이신이나 고춧가루 파스 같은 거, 그런 매운 자극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만져서 요래 꼭꼭 눌러보면은 특별히 아픈 자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요만큼 잘라 갖고 그 자리 떡 붙이면 됩니다. 뜸은 겨울에는 무방하지만 여름에는 살이 무를 때라 화상을 잘 입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런 파수요법이 괜찮습니다. 이 수침이라고 있습니다. 한의에서는. 이 수침은 침의 격렬에 침을 놓는 자리에다가 약물이나 봉독 같은 걸 주사로 이렇게 넣어가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순한 침보다는 훨씬 효과가 강력하고 또 지속적입니다. 그렇지만 약물이나 봉독이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의 손상을 입으면 다들 수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회복력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로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킬레스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끊어진 부위가 아래 위로 말려 올라가지 않고 다행히 좀 근처에 이렇게 붙어가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다면 손 안 대고 그냥 가만 놔둬도 저절로 붙어서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정도이니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요즘 보면은 근력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팔꿈치에 좋은 운동을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추천을 한다면은 이 리스트 컬과 리버스 리스트 컬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뭐 아령 같은 거 들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역기 같은 거 들고 보통 합니다. 이것은 요 주관절에 있는 요 신근 늘어뜨리는 거 손가락을 늘리는 근육과 요 굵은 이렇게 쥐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으로는 참 좋은데 자기 욕심내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무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히 아무것도 없이 심심하면 하는 운동으로는 잼잼이가 좋습니다. 간편하게 주먹을 꽉 쥐었다가 쫙 펴는 운동, 그리고 또 이렇게 꽉 쥐었다가 쫙 펴는 운동, 손도 이렇게 쥐고 이렇게 꼬부렸다가 이렇게 피기도 하고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기본적인 코어 운동이 반드시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어 운동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걸음걸이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바탕으로 즐겁고 적당한 운동으로 부상 없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